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한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토요일 정말 황금 시간대에 이 강연장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미술 좋아하실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처럼 멋쩍은 미소로 네라고 마지못해서 많이들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미술은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 음악은 좋아하실까요? 저 그럼 훨씬 더 편안한 표정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재즈 좋아해요. 저는 힙합 좋아해요. 저는 요즘은 이런 곡이 듣기 좋더라고요. 각자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나 혹은 좋아하는 곡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작품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음악을 듣는 것과도 같고 나를 알아가고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페스티벌 가서 들으면서 이 곡의 리듬감은 어떻고 템포는 어떻고 가사는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게 좋은 음악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 눈에 좋은 그림들, 내가 시각적으로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는 것을 여러분이 미술관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즐겨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셨을 때에도 내가 즐겨 보게 되는 그리고 내 눈에 좋아하는 나의 그림 취향은 어떤 것인지 그림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셨을 때 이런 취향 찾기, 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해설가 도슨트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에서 도슨트는 여러분들에게 작품과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직업을 미술관의 소개팅 주선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화가 아저씨는 이런 아저씨고요. 여러분 취향에 어떤 화가가 맞으시나요?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는 화가를 같이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슨트라는 직업의 어원은 라틴어로 도체레,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처음엔 기원을 하고요. 전시장에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그리고 이 전시에 대한 해설을 40분, 50분 정도 되는 시간으로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술관 가셨을 때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불과 한 제가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도슨트라는 팻말 명찰을 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거 새로운 전시 이름인가? 네, 혹은 제 친구들한테도 나 도슨트 해 하면 영어 이름이야? 네, 이러기도 했었고, 혹은 전시장에서 3,000원을 들고 오셔서 여기 도슨트 한 대만 주세요 라고 오디오 가이드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초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이 돼서 저는 이제 좀 직업화 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직업을 최초에는 이렇게 목적을 삼아서 내가 정말 이걸 꼭 이뤄내야겠다라는 최초의 방향성으로 선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다니면서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참 익숙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을 만드는, 멋진 조각을 하는, 멋진 작업을 하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붓을 잡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참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나에게는 재능이 없구나. 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나중에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미술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건 이 고민을 혼자 집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봐야겠다 해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다가 이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고 기획하는 큐레이터가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거기에 조금은 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펙 혹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저도 처음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몇 달 동안 매주 교육을 받고 스크립트를 쓰고 그리고 시연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나면 미술관에서 누구나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술관에서 해설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혼자 즐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그냥 제가 너무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큐레이터가 되는 것보다도 도슨트가 되면 좋겠다. 도슨트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근데 하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11년 전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도슨트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부 조금 더 해서 학예사 돼야지. 도슨트는 직업이 될 수 없어. 그건 그냥 취미에 불과한 일이지라는 인식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처음 미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영화관 가는 것처럼 혹은 카페에 가는 것처럼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어쩌면 우리 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도슨트가 그것을 조금 더 함께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사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대학교 때 제가 팀플을 하면 무조건 저는 자료도사를 하는 발표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학생이었고요.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또 싫어하고 그리고 미술 비전공자이기도 했고 많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 과정의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전시에서 해설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흔히 그 닥치는 대로 일을 다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하루 평균 한 3-4시간을 자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시는 스케줄을 쪼개서 동시에 한 3개에서 4개의 전시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대학생 서포터즈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후에는 오늘날 형태인 이 프리랜서 도슨트 형태로 움직이게 됐고요. 그 결과 지난 11년 동안 80개 정도의 전시회에서 3,000회 이상의 전시 해설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전시 해설을 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면서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딱 하나인데요. 미술관에 오늘 내 생애 처음으로 미술관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미술관에 온 사람들도 내 해설을 통해서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준비할 때 가지는 필살기 약간 무기라고 할까요?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전시 하나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좀 몰입해서 준비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티저 영상에서도 나갔던 것처럼 뭐 모네 전시 준비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이랑 제가 연애하는 것처럼 이 3개월 동안 단기 연애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전 남친만 80명이 넘는 현재 도슨트가 되었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화가들을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까지 도슨트가 조금씩 직업화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함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마냥 꽃길이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왜 꽃길은 꼭 비포장 도로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 도로를 굴러다니면서 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도슨트라는 직업은 현재도 국내에서는 한 90% 이상의 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을 했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 일의 가치를 입증받아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1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 언젠가는 무급으로 한 달, 2달, 3달을 계속 버텨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혹은 전시를 하다가 오디오 가이드라는 좋은 기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기계에 대체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기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 혹은 그냥 전시장에 있는 텍스트 아무나 똑같이 주면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도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라는 그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좀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저는 전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우리 예술이 가져다주는 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저에게 조금 기억에 남는 전시들이 몇 가지 있겠죠. 자,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는 2020년도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됐던 툴루즈 로트렉전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그럼 저희 잠깐 그림을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네, 작품을 함께 보시면
그 파리에서 19세기에 이렇게 붉은 풍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랑루즈에서 춤을 추고 있는 댄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의 별명이 몽마르트의 화가 그리고 카바레의 화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만이 춤추고 있는 무희와 이 댄서들 그리고 샹송 가수들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로트렉의 출생은 그 당시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제일 가는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해요. 정말 최고의 귀족 가문이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집안에서 이어왔던 근친혼으로 인해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고 15살 때 하반신의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큰 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56cm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실 장애가 있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집안에서도 내쳐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우리 집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서명을 하는데요. 서명 역시도 집안의 성씨인 툴루즈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를 받기도 하고 결국 이런 화가는 자신의 집안 안락한 가정을 나와서 향했던 곳이 파리의 보헤미안의 천국이었던 몽마르트로 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몽마르트에서 로트렉의 시선이 향했던 곳은 바로 무희와 이 댄서들, 탕송 가수들이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감각적인 시선으로 생략하고 집중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무희와 댄서들의 모습 보시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지만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이런 댄서들은 그냥 우리의 하룻밤 놀아줄 유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좀 무시했던 하류 인생이라고 폄하봤던 이들인 거죠. 하지만 로트렉은 이들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열정적인 삶의 순간을 마주하고 땀 흘리게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으로 함께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로트렉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추함 또한 아름다운 면을 지니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로트렉이 살았던 시대는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불렸던 그 벨 에포크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답고 그 번영의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소외받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무언가 아름다운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으로 함께 묘사했던 화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한 관람객분이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내가 너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어도 내 안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일상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전시가 저희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시작된 전시인데요. 그 무렵에 도슨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흥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제 인생에는 커다란 터닝포인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툴루즈 로트렉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미술관뿐만이 아닌 이렇게 많은 기업 강의나 혹은 라디오에 나가서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쇼호스트로 이렇게 티켓 판매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요. 잠깐 저도 대놓고 PPL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가장 최근에는 미술관 전국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소개하는 홀리데이 인 뮤지엄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인천 주변에도 좋은 미술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주말에 저희가 꼭 카페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관도 함께 여러분이 찾아서 미술관 나디들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1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오고 버텨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하고 있었던 전시에 있었던 거장들, 어찌 보면 저랑 연애를 했던 그 거장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같이 배워갔던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작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현두 작가의 내 사랑 진이라는 작품이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그림을 함께 잠깐 감상할게요. 네, 보시면 네컷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먼저 작품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니는 저희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현두 작가의 별명이 꿈을 이뤄주는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럼 지금 작품 한번 보셨을 때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쵸, 2명이죠. 같은 사람이 이렇게 2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보여지고 있는 두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복장으로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해요. 정은두 작가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문득 저 청년의 소원? 저 청년의 꿈은 뭘까?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청년의 꿈은 뭐였죠?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현실의 청년의 모습, 그리고 청년이 꿈을 이룬 모습을 같이 꿈과 현실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청년의 모습은 이스탄불에서 보여진 한 청년의 모습인데 이 청년의 꿈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죠. 수학 교사가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비가 없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홍차 길거리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제작을 해서 정윤도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연을 들은 한 은행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이 수학 교사가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침 지원을 하게 되고 실제로 4년 뒤에는 이 청년이 실제 수학 교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작가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실 그리고 꿈이 그대로 나의 현실이 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시장에서 이 작품을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참 잊고 살았던 꿈이라는 단어를 선물 받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생에 치여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뭔지 나의 꿈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오늘날의 모습과 그 옆에 있는 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이 모습을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장면이 같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미술관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항상 제가 간절하게 꿨던 꿈은 결국 오늘도 꼭 미술관에서 내일도 출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제가 작년에 함께 마주하고 관람객분들과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10년, 20년 후 그리고 정말 할머니가 되어서도 미술관에서도 여러분과 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예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갑작스레 찾아오는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이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거장의 삶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같이 배우고 성장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예술의 소중한 힘을 한번 느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주말에는 미술관으로 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도슨트 한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